자, 안녕하십니까. 전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2016년 3월, 오늘이 3일이네요. 이제 3월 3일 초롱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흑김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은 흑김치님만 들어오셨네요. 조촐하게. 늦었나요? 예, 한 10시 3분이네요. 예, 이제 좀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오늘 오늘 초롱방송은 제가 뭐라 그럴까, 매그넘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매그넘탄을 사용하는 총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실총보다는 에어소프트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실총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매그넘탄을 사용하는 핸드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오늘은 좀 제가 또 일이 있어 가지고 좀 살짝 또 방송하고 한 30분 정도만 방송하고 좀 빨리 오늘은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타스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매그넘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357 구경에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 357 구경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한번 리볼버 그 매그넘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 357 매그넘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38 구경 38 스페셜 탄이 있죠. 가장 많이 쓰는 38 구경 탄이 있어요. 38 구경 탄이 원래는 지금의 대부분에 사용되는 무연화약 시절의 38 구경 탄이 아니라 오래된 탄이거든요. 그 38 구경 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래된 탄두라서 굴러다니는 게 있는데, 예, 여기 탄두가 요게 357 매그넘 탄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양상으로는 사실상 38 구경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 38 구경 탄이 나온 게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흑색 화약 시절에 사용하는, 예, 2277 포병님 어서 오십시오. 흑색 화약 시절에 사용하던 탄피가 나온 게 38 구경 탄피였어요. 그런데 그 탄피에서 이제 부피는 줄어들죠. 흑색 화약에서 훨씬 더 강력한 무연 화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파워는 더 세지면서 사용량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38 구경 탄인데 38 구경 케이스죠. 탄피인데 똑같은 38 구경 케이스를 쓰는데 거기에 흑과득 채웠던 흑색 화약이 한 절반 정도 수준의 무연 화약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38 스페셜 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38 스페셜 탄은, 그래서 흔들면은 다른 것들도 화약 소리가 나는데 얘는 그 공간이 더 크다 보니까 찰랑찰랑 소리가 나요. 화약이 안에서. 그런데 38 구경인데 그게 이제 38 구경에서 그 압력과 그 화력에 맞춰서 총이 나오는데, 이거를 쏘다 보니까 총기 전문가들이 이왕이면 38 구경 그 탄피가 많이 남는데 공간이, 거기에 화약을 더 채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38 구경 탄두를 그대로 쓰면은 파워가 더 막강해지지 않겠냐, 단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지금 이게 357 매그넘 리볼버입니다. 357 매그넘 이제 퍼포먼스 센터 타입의 수렴용 리볼버인데, 자,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는 이게 이제 탄피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탄피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탄피인데, 옛날에는 흑색 화약을 좀 가득 채웠으면은 3분의 2 정도까지 채웠으면은 그 화약이 성능이 더 좋아지면서 무연화약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현대적인 무연화약으로 들어오면서 화약량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쓰는 거예요. 이 안에 케이스는 그대로 쓰면서, 탄피는 그대로 쓰면서. 자, 탄피는 그대로 쓰면서 화약량은 요거밖에 안 쓰는 거예요. 절반 조금 못하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389경을 쓰는데 38 스페셜 탄은 쓰는데 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총기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여기 남는 공간이 좀 더 있으니까 남는 공간까지 무연화약을 채우면 어떻겠냐, 무연화약을 채우면 어떻겠냐, 이 남는 공간까지 무연화약을 더 채우자. 그렇게 나온 탄이 바로 357 매그넘 탄이에요. 대신에 좀 가벼운 총들 389경 조그만 389경 리볼버들은 이 357 탄을 쓰기는 어렵고 강화된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좀 더 389경 리볼버에서 좀 더 전체적으로 강화된 실린더도 강화되고 바렐도 강화된 하드바렐 쓰는 강화된 리볼버를 출시를 하는 거죠. 이 탄을 쓰는.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된 탄피랑 탄두는 그대로 쓰는데 화약량을 늘린 게 357 매그넘 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약적으로 파워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강화된 탄을 357 매그넘 탄, 그리고 357 리볼버 탄, 리볼버 총.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389경 리볼버와 357 리볼버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357 리볼버에는 급하면 357 리볼버에도 389경 일반 스페셜 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빈약한 389경에다가 357 리볼버를 쓰면은 조금 탈이 나기도 했죠. 견디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많이 탈도 나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총에 대한 재질도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이제 멀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389경이 357 매그넘 탄도 충분히 견디게끔 요즘엔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딱히 357 매그넘용이다 라고 해가지고 많이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389경 357 리볼버 공용으로 쓰게 됩니다. 거의.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몇 군데 있는 사격장에도 가보시면 재밌어요. 그 389경 리볼버가 있고 389경 리볼버인데 하드베럴 타입으로 좀 단단하게 더 튼튼하고 실린더라든지 바렐이 좀 더 강화된 형이 있어요. 걔한테는 357 매그넘 탄을 또 쓰게 합니다. 근데 357 매그넘 탄과 389경 이 탄은 큰 차이, 겉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화약량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357 매그넘 탄은. 그리고 그 별도로 또 다른 총이 있죠. 뭐냐면은 그 별도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매그넘 탄 시리즈가 나가는 거고, 보통 매그넘 탄 시리즈들을 357 매그넘부터 시작을 이제 일컬어요. 뭐 229경 매그넘 탄도 있긴 있는데 거의 많이 안 쓰죠. 229경 매그넘 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형적인 미국 토양에서 이런 라이플 같은 거 애들 사용하는 라이플 종류의 229경 매그넘 탄도 쓰긴 하는데 굉장히 거의 대중적이지는 않고요. 229경 LR 탄도 있고 229경 쇼트 탄도 있고 229경 매그넘 탄도 있어요. LR 탄보다 좀 더 강화된.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거의 안 씁니다. 그러고 나서 매그넘 탄이 44 매그넘 탄도 나오고 유명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탁탁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41 매그넘 탄도 있고 44 매그넘 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보통 리볼버 하면은 대구경 리볼버 하면은 그래서 보통 대구경 리볼버 일반적인 리볼버는 389경을 표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89경이랑 357 매그넘 탄 쓰는 357 리볼버를 거의 표준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좀 더 매그넘 탄을 쓰는 리볼버다 하면은 이제 가장 유명한 스미스 웨슨 계열의 매그넘 용 리볼버들 뭐 M44라든지 뭐 저기 M629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전통적인 43 매그넘 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고전적으로 70년대 80년대 더티 하리에서 나와서 굉장히 큰 인기를 가져 해가지고는 남자라면 뭐 매그넘 뭐 리볼버 뭐 매그넘 탄 뭐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매그넘 탄이 강한 탄, 굉장히 파워풀한 탄으로 인식이 돼 왔죠. 그런데 워낙 강한 탄이고 매그넘 탄 자체가 이렇게 림파이어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탄피의 바닥이 이렇게 좀 넓어요. 탄피 바닥이 넓죠. 일반 자동권총용 9mm 루거탄이나 459경 탄은 그 이 림 자체가 딱 구경과 똑같은데 리볼버용 매그넘 탄 같은 경우에 이 끝에가 림이 더 넓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매그넘 탄을 사람들이
보통은 매그넘탄 자체를 전투용으로는 많이 안 쓰죠 사실. 물론 대테러 작전 때 제한적으로는 씁니다. 근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프랑스 기관 애들이 리볼버 이런 44 매그넘 리볼버 좀 8인치 리볼버에 이 도트 사이트 달아가지고 근거리 정확하게 쏠라고 근거리 스나이핑 할 때 씁니다. 근데 그건 지극히 제한적인 거고, 매그넘탄은 사실상 군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사 조직 혹은 뭐 경찰 조직에서는 거의 경찰 조직에선 씁니다. 물론 리볼버로는 쓰는데, 근데 군사 조직이나 테러 작전 진압용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제한적으로만 씁니다. 대구경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스토핑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한 발로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는 쓰는데, 그래도 자동 권총에는 많이 밀리죠 사실. 그래서 매그넘탄의 숙명이라는 게 리볼버에 제한돼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리볼버에 제한돼 있다라는 게 편견을 깼던 그 자동 권총의 시초가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토매그라는 총이죠. 오토매그가 그 편견을 깨고 44 매그넘 탄을 사용하는 권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 대중적으로는 크게 뭐 성공하진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곧이어 거의 그 직후에 80년대 초에 82년도에 결국은 매그넘탄 하면은 이 권총이 생각나는 권총이 나오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매그넘탄 하면은 자동 권총으로는 이 녀석이 대명사고, 거의 이 녀석이 현재까지도 매그넘탄을 사용하는 권총 하면은 이 녀석이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녀석 때문에 이 매그넘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겁니다. 얘 바로 데절트 이글이에요. 롤랜드 팡님도 오셨네요. 데절트 이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매그넘탄으로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큰 부담 없이 소개시켜 드릴 게 바로 이 데절트 이글이에요. 데절트 이글 에어소프트건으로 이제 한번 읊어본다면은, 데절트 이글은 몇 군데 회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가스 블로우백 방식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웨스턴함스 방식과 마루이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웨스턴함스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장됐죠. 국내에는 웨스턴함스 제품 자체가 요즘에는 거의 씨가 말랐으니까. 마루이 제품 데절트 이글이 거의 표준 장비화가 됐죠. 근데 마루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살펴보면은 잘 만들었어요. 지금도 봐도. 그런데 나온 게 마루이 데절트 이글은 사실 데절트 이글을 제품화 시킨 게 마크 1. 원래 데절트 이글 같은 경우는 마크 1, 마크 7, 마크 19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들이 나가는데, 마루이 데절트 이글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마크 1에서 마크 7 가는 중간 타입의 제품화 됐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생산 연도가 2015년 12월 3개월 전에 생산된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여기 매그넘 리서치라는 언더 라이센스 매그넘 리서치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매그넘 리서치가 뭐냐면은 사실상 이 데절트 이글을 개발해가지고 설계하고 개발한 회사예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생산 라이센스를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IMI에 생산권을 줘가지고, IMI가 83년도부터 생산을 해서 크게, IMI가 최초로 만든 민수용 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은 군용 총기만 만들다가 IWI로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은 IWI에서 생산을 안 해요. IMI나 IWI에서 생산을 안 하고, 중간에 뭐 다른 회사에서 몇 군데 생산도 하고 미국에서도 생산하고, 뭐 계속해서 이 개발권 자체는, 라이센스 자체는, 이 개발권 자체는 이 매그넘 리서치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가 통 크게 에어코킹임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실총 요즘에는 제대로 각인 하려면 언더 라이센스를 해야 되니까 통 크게 매그넘 리서치사랑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얻어가지고 각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립 이니셜 같은 건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립 이니셜이 어떻게 보면 현재 나온
데절트 이글 중에 그 가장 최신형 마크 19 그립을 그대로 재현한 핸드건이라고, 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가장 최신 모델을 그 제품화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미도 있고, 마루이 제품은 구형 모델이고 80년대 구형 모델이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모델을 모형화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루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손맛도 좋고 다 좋죠. 다 좋은데 그 탄창 용량이 크다 보니까 손맛도 좋고 뭐 한데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실제 게임 때는 많이 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요즘에는 좀 나온 것 같은데, 메탈 킷이 제대로 된 메탈 킷이 초창기에는 없어가지고 결정판을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오늘 그래가지고 이 아카데미에서 나온 데절트 이글 50이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라 한번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제품 자체도 박스 열어보면은, 참고로 아카데미에서 데절트 이글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올 블랙 모델도 있고, 은장 모델, 고급스러운 은장 모델, 더 고급스러운 금장 모델도 나와요. 근데 걔네들은 좀 가격이 비싸고, 이 녀석은 가격이 좀 싸고, 그래서 프로포션은 상당히 잘 나왔어요. 프로포션은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립, 이 이니셜 그립 요 로고가 매그넘 리서치사 자체 로고예요. IMI 로고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거를 모델화 시킨 거는, 이 녀석이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뭐 여기 데저트 이글 피스톨 해가지고 각인도 각인도 매그넘 리서치 각인, 오리지널 매그넘 리서치 각인 그대로 구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모델도 여기 피카티니 레일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레일 마운트가 있어서 다트 스코프 달 수 있게끔 레일 마운트를 달았습니다. 동일 회사의 아카데미 이 다트 사이트를, 이 매그넘 리볼버에 있던 다트 사이트를 띄워가지고 사실 여기다가 끼워도 돼요. 이렇게 그거는 뭐 나중에 스크루 드라이버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햄머도 잘 작동되고, 이렇게 안전장치도 실물과 동일하게 안전장치도 상당히 되고, 상당히 모델은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탄창 멈치도 그대로 누르면은 탄창도 실제 사이즈로 탄창이 나오죠. 물론 이제 윗부분은 좀 틀리지만 탄창 자체도 넉넉하게. 장전하면은 조금 아쉬운 게 슬라이드가 완전히 풀 스트로크로 뒤로 가진 않아요. 약간 그게 조금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좀 아쉬움이 있죠. 뭐 소리는 청아합니다. 그래서 모형 자체는 데절트 이글 자체가 이제 다시 이제 실물로 이제 가서, 데절트 이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44 매그넘이라 357 매그넘, 41 매그넘, 44 매그넘 세 종류가 나오다가 나중에 가장 유명해진 데절트 이글의 거의 상징적인 존재인 50A 탄을 쓰는 50구경 데절트 이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있다가는 또 2000 몇 년도더라, 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 2006년 440 코볼탄이 있어요. 코볼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기괴한 거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발 자체는 미국에서 된 거예요. 생산만 이스라엘에서 한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권총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개발하고 설계하고 한 거는 미국의 아까 말했던 매그넘 리서치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그넘 리서치사가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에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서 팔아먹은 거죠.
나중에는 거기서 생산 안 하고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하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칼 암스 아시죠? 칼 암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칼 암스라고 칼 암스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통일교 그 문선명 넷째 아들이 원래 권총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칼 암스라는 미국에 가서 통일교 재단의 자금을 가지고 총기 회사를 칼 암스라는 총기 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 데저트 이글 이 뭐라 그럴까 매그넘 리서치사가 인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칼 암스에 뭐 정확한 소식은 아닌데 아무튼 칼람스의 생산권이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이 매그넘 리서치사 자체가 완전히 칼람스에 넘어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계속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357 매그넘, 41 매그넘, 44 매그넘, 그 다음에 50A탄, 50구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0이라는 또 탄이 있어요. 코본탄이 있어요. 코본탄. 440 코본탄은 뭘까요? 아까 357 매그넘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50구경, 50 익스프레스탄, 50A탄에다가 탄피는 50A탄인데 앞에 탄두는 44 매그넘 탄을 만들어요. 탄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440 코본탄이라고 합니다. 얘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50A 탄 같은 경우는 초구 머즐 에너지량이 최대 2200줄 정도까지 되는데 이 440 코본탄 같은 경우 50 탄피에 44 매그넘 탄두를 집어넣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탄속이 어마어마해져 가지고 거의 2600줄 이상을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2600줄이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AK-47용 탄보다도 훨씬 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50 구경이 AK 수준이랑 에너지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44 매그넘, 41 매그넘 수준이 보통 5.56mm 나토탄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구의 에너지, 총구 탄두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손대포라고 하는 거에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사실상 스미스 웨슨의 500구경 스미스 웨슨 500 리벌버 나오기 이전까지는 500 익스프레스탄 나오기 이전까지는 얘가 사실상 현용하는 상용 권총 중에서는 최강의 파워를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리벌버로는 454 캐즐탄이라든지 더 괴물 같은 609경 리벌버 탄들도 매그넘 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논외로 하고 리벌버니까. 근데 상용화되면서 가장 많이 팔리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핸드건으로는 이 녀석이 가장 많이 팔렸고 파워로도 한때는 최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454 캐즐탄도 나오고 스톰 루거사의 또 괴물 리벌버들도 좀 나오고 하다가 방점을 찍은 게 바로 50 스미스 웨슨 500탄 500 리벌버가 최강의 파워를 일반적으로 커스텀건이 아닌 상용화돼 가지고 판매되는 대량 생산돼서 판매되는 총 중에서는 그 녀석이 이제 제일 최강의 타이틀을 얻게 된 거죠. 이 녀석도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앞에 이 피카티니 레일 없이 초기형이 있어요. 초기형 같은 경우 여기 IMI 로고 달려 있고 하는 좀 저기가 있는데 그런 초기형 같은 경우가 마루이 제품 마루이 데저트 이글을 보시면은 초기형을 어느 정도 제품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크 1을 357이랑 44 매그넘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마크 7 나온 게 마크 7 때부터 이렇게 피카티니 레일 이렇게 달 수 있게끔 레일이 달리면서 357 매그넘, 41 매그넘, 44 매그넘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기까지 나오죠. 509경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코본탄 나오면서 데저트 이글 마크 19까지 나왔어요. 마크 19가 최근에 나온 총이라고 보시면 더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마크 19 레일드 타입 완전히 여기에 레일이 달려있는 마크 19 레일드 타입이 또 신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걔 같은 경우는 그립이 이렇게 호그 원피스 그립처럼 앞에 이렇게 손가락 핑거 레스트가 좀 달려있기도 하고요. 상당히 세련되게 나오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이너 체인지 되면서 이렇게 기종에 따라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데절트 이글하면 여러분들 그냥 화끈한 손데코다. 매그넘 리볼버에나 쓰는 매그넘 탄을 자동 권총에다가 놓고 쏘는 그런 권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실총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총에나 적용하는 회전 노리쇠 방식, 가스압 회전 노리쇠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회전 노리쇠가, 가스압 회전 노리쇠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경의 파워풀한 탄을 핸드건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은 무거운 탄을 쓰는 권총이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더블 이글 같은 경우, 콜트 더블 이글 같은 경우는 45 매그넘 45 ACP 탄인데, 45 ACP라든지 아니면은 뭐 45 ACP라든지 좀 더 무거운 탄들 쓰는, 보통 459경 자동 권총에서는 제일 많이 무거운 탄이 459경 탄이니까요. 459경 같은 경우는 보통 슬라이드, 효과적으로 반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무거운 슬라이드를 씁니다.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거운 슬라이드를 써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괴물 같은 총들이 있었죠. 슬라이드 무게만 막 1kg 되는 막 그런 권총들도 있어요. 459경 쓰는 놈들 중에는. 그러니까 무거운 슬라이드를 써가지고는 대구경 탄의 어떤 그런 반동이라든지 운동 에너지를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하는데, 회전놀이쇠 방식으로 가스압 회전놀이쇠 방식으로 하니까 효과적으로 슬라이드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겁게 안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구경 매그넘탄을 핸드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대신에 아까 보타스키님이 지적하신 대로 권총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비 철저하게 안 하면은 고장률이 일반 핸드건에 비해서는 조금 높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근데 이게 사실 뭐 1.7kg 가벼운 357 매그넘 수준이 1.7kg였나요? 뭐 보통 2kg가 넘어가고 하는데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나 경찰에서 제식으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대신 순수하게 민간, 합의용, 사격용 혹은 호신용은 참 이걸 호신용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낯간지럽긴 한데, 호신용으로 뭐 텍사스나 이런데 막 저기 오픈 캐리 하는 데서는 이런 거 메고 차고 다녀도 충분하겠죠. 이런 거 호신용으로도 쓰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타겟팅하고 헌팅하는 데 많이 씁니다. 포타스킴처럼 이렇게 10인치짜리 롱바렐까지 써가지고 저기 스코프 얹어가지고는 한 100m 밖에서 곰 같은 거 그냥 한 방에 잡고 하는 게 데절트 이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 리볼버 같은 경우 이제 그 북쪽 지방에 산맥 많은 로키 산맥 있고 막 이런 데는, 동네가 좀 외진 곳이면,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네가 외진 곳이면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곰들이 내려와 가지고는 이렇게 쇼핑하고 쓰레기통 쇼핑하고 하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살려면은 일단은 총 꺼내서 쏴야 되니까. 그런데 하이킹 가고 할 때는, 미국 사람들 하이킹 가고 할 때는 진짜 야생동물 출몰되는 거라면은, 되는 곳이라면은 이렇게 리볼버 한 자루 챙기거나 이런 매그넘 데절트 이글이라든지 하다못해 9mm 자동권총을 챙긴다든지 호신용을 꼭 챙겨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구경 매그넘탄을 사용하는 이런 놈들은 이제 스코프를 얹어가지고 이제 저기 타겟 슈팅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헌팅용으로 사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민간용 리볼버 중에 하나를 아카데미에서 제품화를 시킨 거예요. 요즘엔 이런 식으로 택티컬하게 20mm 피카티니 레일 달고 도트 달고 해가지고는 세팅까지 해가지고 또 판매되는 게 있으니까, 아카데미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인 놈들을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나름대로, 물론 퀄러티는 올 플라스틱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아카데미도 이해가 돼요. 아카데미가 만약에 이런 놈들을 다나카 수준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인기 있는 윙건 수준으로의 풀메탈이라든지 아니면 헤비웨이트로 해가지고 가스식으로 만든다, 아카데미 망해요. 한국 시장만 바라보고 하면은 망해요. 안 돼요. 한국 시장에서는 특히나 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카데미가 그런 가스 리볼버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판다라는 거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슈퍼카를 만드는데 막 뭐 한 2000마력 나가는 슈퍼카를 만드는데 한국에서 파는 거는 2000마력이 아니라 딱 한 200마력만 쓸 수 있게끔 딱 리미트를 걸어놓고 파는 그런 거밖에 안 돼요. 아카데미는 한국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더 많이 팔아요. 다들 착각하시는데 아카데미, 동산, 합동 이런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회사들은 한국 시장보다는 일본, 해외, 유럽에 훨씬 더 많이 팔려요. 그리고 아카데미는 한국에서 이제 생산 안 한 지 꽤 됐어요. 뭐 일부는 생산하는데 이런 에어소프트건은 아카데미 99.9% 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생산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필리핀에서 생산합니다. 이 녀석도 필리핀이고 아까 리볼버도 필리핀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이제 또 아카데미로 갔는데, 그래서 아무튼 데저트 이글 자체는 상당히 재미난고 희귀한 거를 다 집중해서 모아서 만들다 본 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국 민간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꽤 꾸준히 인기가 있는 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화에도 숱하게 나오죠, 데저트 이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데저트 이글을 처음 영화에서 접한 게 니키타, 프랑스 영화였던 렉 베송 감독이 연출했던 니키타가 이 녀석 베레타를 가지고는 암살하는데 와, 히트맨 역할을 해주는데, 그때 니키타의 데저트 이글이랑 프랑스 경찰이 썼던 그 VZ-61 스콜피온,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AUG 라이플 같은 경우는 니키타에서 이제 스나이핑을 하죠. 근거리 스나이핑 할 때도 그렇게 썼죠. 근데 가장 뇌리에 남는 건 아무튼 그 여자가, 니키타가 이걸 가지고 머리에 대고는 헤드샷 할 때. 그리고 보통 이제 매체에서 또 그 외에 여러 영화에서 많이 나오고 하죠.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바이오헤자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또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워낙 강렬하니까,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니까 남자다움 그리고 파워 이런 것들의 대명사가 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판매량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인기가 많은 총이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아카데미에서 50탄용으로 그 데저트 50이라고 해서 50탄용으로 모델은 만들었는데, 제가 얼핏 봐서는 50용 같지는 않고 44 매그넘을 모델화 시킨 거는 같아요. 약간 미세하긴 한데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상당히 프로포션은 상당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데저트 이글에서는 상당히 정확한 편이다. 최신 데저트 이글다운 어떤 정확한 프로포션을 캐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나와요. 요즘에 아카데미 요게 얼마인지 아세요? 15,000원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 비싸죠. 아까 이 리볼버 18,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근데 프로포션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그때도 이 리볼버 소개시켜 드린 대로 탄피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탄피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피스톤이 이 안에 있거든요. 이제 그립에 들어가 있거든요. 에어코킹인데, 그러니까 옛날 30년, 35, 40년 전에 나왔던 30년 전에 나왔던 크라운사, 일본의 크라운사 리볼버를 그대로 이제 데드 카피해서 이제 만든 건데, 아무튼 상당히 재미난 총이고, 357 매그넘 리볼버에 아카데미가 50탄 A탄을 쓰는 데저트 이글, 재미난. 이거 외에도 아카데미가 또 재미난 제품들 많이 만들었죠. 다음번에 또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 K5, 우리나라 제시권총인 K5도 제품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K5도 한번 제가, 이제 K5 같은 경우는 진짜 가스건화 된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게, 당기면은 호법이 조절식으로 다이얼식으로 돼 있어요. 마루이 제품이랑 비슷한 지역 위치에 있는데, 호법이 에어코킹인 주제에 호법이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돼 있어. 호법이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놓고 여기에다가 가벼운 삐비탄 넣고 빵빵 쏘고, 요구르트 병 놓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맞추기에는 딱 재미난 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은 데저트 이글을 원래는
그 마루이 제품이랑 웨스턴함스 제품을 좀 구해서 방송을 또 같이 해주면은 훨씬 재밌을 텐데, 뭐 요즘에는 보기도 힘들고, 마루이 제품은 사실 방송에서 별로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뭐 풀 메탈로 이렇게 컨버전 하지 않는 이상은 막 떠들었더니 배가 고프네. 바나나 하나만 좀 먹을게. 배고프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아주 바나나 하나 던져주고 가는데, 한 다발 던져주고 가는데, 그냥 부담 없이 먹으면서 방송을 좀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매그넘탄 이제 파워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5.56mm 나토탄 같은 경우는 1700에서 1900줄 정도가 돼요. 총구 그 에너지량이, 총구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 근데 50A 탄이 1600에서 2200줄 사이에요. 그러니까 그 5.56mm 나토탄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위의 성능이고, 탄종마다 조금씩 틀릴 텐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 AK 7.62mm에 39mm AK 47용 탄 같은 경우 2000에서 2500줄, 그리고 아까 제가 440 코본탄이라고 말씀드렸죠. 50 탄피에다가 44 매그넘 탄두를 끼워는 이거 같은 경우가 2200에서 2600줄, 그러니까 AK 소총 47 소총보다도 넘는 거죠. 비슷하거나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맞으면은 좀 많이 아프겠죠. 얘네들은 사실상 이 정도면은 뭐 일반적인 그 핸드건용 방탄복 입어도 뚫지는 못하더라도 충격, 막 갈비뼈 작살 내고 뭐 하겠죠. 거의 그 사람을 거의 무기력화 시키는 데는 성공시킬 수 있겠죠. 스토핑 파워라든지 이런 거는 뭐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냥이나 사격용의 취미, 혹은 뭐 은행이나 나이트클럽 뭐 이런데 경비원들이 이렇게 오픈 캐리로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런 거 하나 차고 있으면 위압감이 장난 아니니까, 강도들이 장난칠 만한 그런 분위기를 못 풍기니까, 장난칠 만한 분위기를 딱 그냥 제압해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일부러 이제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설 경비원들이 차기도 해요. 근데 제한적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엔 제한적인 거고, 대부분은 취미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타스키님 말씀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권총에 있어서 어떤 실용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인 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어슬렁거리는 고음 엉덩이 한 방 쏴주거나 뭐 이런 용도나, 아니면은 진짜 남자는 역시 매그넘탄이지 하면서 좀 마초 기질 있는 마초 기질 있는 슈터들의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취미용 핸드건, 딱 그 수준인 거죠. 실질적으로 실용성은 뭐 일반적인 9mm 자동권총들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도 오늘 데저트 이글을 설명드린 게, 데저트 이글에 사실상 리볼버용 매그넘 탄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탄종 바꾸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림파이어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데저트 이글 최근에 나오는 데저트 이글 권총 좀 프로포션 좀 보시려면은 아카데미 데저트 이글 하나 구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딱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당히 프로포션은 상당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똑같습니다. 토이스타나 아카데미나 아카데미가 품질은 좀 더 낫다고 보는데 요즘에는 거의 똑같이 완구 수준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똑같은 완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프로포션이나 이런 거는 저기 보타스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토이스타가 좀 더 많이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메탈킷 토가레프라든지 콜트 같은 경우는 메탈킷도 같이 만들어주고 하니까 딱 그 매니아들을 위한 그런 게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괜찮네요. 오늘 보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된다면 기회가 되면은 글록 40이나 아니면 K5 가지고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재미나게 또 재미난 얘기들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전동건도 괜찮나요? 메이커마다 다릅니다. 중국산 전동건도 메이커마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메이커를 알 수 없는 진짜 이름 없는 공장에서 만든 거는 뭐 어떻게 신뢰할 수가 없는 거겠죠. 메이커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산 전동건을 어디서 판매하느냐, 판매처를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나중에 애프터마켓이나 AS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지, 괜히 뭐 G마켓이라든지 옥션에서 싸구려 중국제 전동건 매장도 제대로 없는 데서 하나 사셨다가 그런 거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10중 8구 운이 좋으면은 그래도 한 1년 쓸 텐데 운 나쁘면 몇 달 만에도 고장 나면은 AS 안 되고 막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중국 전동건은 뭐 마루이가 비싸면은 대만제 전동건들 요새 많이 나오니까 대만제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ANK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에어소프트건을 판매를 못해요. 근데 일부 회사가 중국에 뭐 저 주하이나 선양에는 있죠. 근데 그 수입 어떤 제품 전체 다 수입을 위한 수출을 위한 공장은 허용을 하는데 중국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는 중국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그거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이라고 해서 이게 말 그대로 중국산도 이제는 싸고 좋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싸고 좋다라는 건 아니고 딱 그 돈만큼 만들어줘요. 딱 돈만큼 만들어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뭐 에어소프트건을 사신다면은 최소한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자기 브랜드 네임 밸류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업체 거를 사시라는 거죠. 뭐 ANK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 근데 ANK도 요새는 중국에서 만드는데 옛날엔 중국에서 만드는데 요새는 대만, 홍콩으로 좀 옮긴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 돈만큼 만들어줘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대만에 후아쇼에서 제가 이거 그때 대만 돈으로 4만원 주고 산 가스 핸드건이에요. 메탈 슬라이드에 다나카 USB 컴팩트를 데드카피한 놈인데 결국은 제가 이 안에 이 파워브레이크 우겨 넣었더니 노즐 부분이 약간 파손이 되면서 노즐이 안에 챔버에 물리면서 이게 가스가 분출되고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즐 자체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형편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딱 그 돈만큼의 가치를 해요. 묵직해요. USB 컴팩트 이거는 프로포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성능상에 있어서 딱 돈만큼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물론 옛날에 비싸게 팔렸던 제품, 중고 제품을 운 좋게 혹은 아는 분을 통해서 좀 싸게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럭키죠. 럭키니까 그런 경우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기본적인 브랜드 네임이 있는 것들, 대만 제품들, 홍콩 제품들, 일본 제품들 중에 어느 정도 브랜드 있는 놈들이 괜찮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제가 또 다른 데 가봐야 돼 가지고 방송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방송을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글록 42나 K5 뭐 이런 것들 가지고, K5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K5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제시권종인 K5 가지고 한번 방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 글록 42도 뭐 저기 여건이 되면은 뭐 소개시켜 드리는 거. 글록 42 갖고 1시간 떠들기는 좀 부족하고 이렇게 소개시켜 주면서 한 2-30분 떠드는 건 좋겠지만, 그래서 여건 되는 대로 뭐 그렇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저랑 같이 옛날에 20년 전 20년 전에 저랑 같이 게임 뛰던 분이 지금 여기 방송에 들어오셔서 보고 계시는데, 오늘 같은 날 지난 방송에 했던 옛날 앨범 보여드리면서 막 옛날 게임 사진, 옛날 에어소프트건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그넘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매그넘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동권총이었던 데절트 이글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실총이랑 에어소프트건 막 뒤섞이면서 좀 중구난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뭐 좀 더 나중에 좀 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이라든지 리플 좀 게시판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정리를 해서 다음번 방송 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게시글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도 좀 많이 부족했는데 좀 죄송스럽고, 좀 약간 좀 방송을 좀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았는데요. 다음번에 좀 더 많이 자료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제대로 된 방송, 제대로 된 좀 정보가 있는 방송이 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3월 10일 날 목요일 저녁 10시에 그러면은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